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주차연 류하트님 계시네요. 오늘 뭔 일 있으면 다 그냥 주차연 류하트님이 대신다 앞에서 불려 나와서 이야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한 명이 그냥 다 해야지. 왜냐면 제가 오늘 소리를 칠 수는 없어요. 아까 와이프가 한 번 더 소리치기만 하면 집에 비번 바꿔버린다고 했어요. 문 안 열어줘버린다고. 그래서 조용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은행 비번이 다 와이프한테, 뭐 비번은 상관없는데 OTP 기계가 와이프한테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OTP가 와이프한테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 실세입니다. 성격도 아주 좋으신 실세입니다. 자, 오늘 지난번 5강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거 잠깐 하고 6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생방을 이렇게 사수하려고 그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도 공부할 때도 녹방을 듣고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생방을 꼭 듣나는데 참 바쁘시게들 들어오십니다. 아유, 그래요? 예. 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사실 지금 제가 한편으로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원래 8강에서 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자꾸 앞으로 하나씩 빼갖고 온 게 있었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잠깐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커리큘럼 창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면은 김이박 제외하고 1번 눌러보세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이 8강에서 해야 될 것을 마켓 트레이딩이나 저번에 서현 탐마타 같은 것도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위로 하나씩 빼오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2강 끝날 때 한번 대우조선 그냥 해드린 것도 그렇고 어차피 할 건데 좀 땡기고 있어요. 왜냐면 이 8강에서 커버가 안 되겠다고 도저히. 근데 자꾸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데 이때도 사실 2강 끝나고 이런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저한테 쪽지가 참 많이 왔어요. 대우조선 그냥 그거 계속 물어보느라고.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제가 5강을 설명할 때도 제가 5강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몇 개 기법을 결합시키면서 게다가 제가 실제 했던 매매를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순간에 좋아하시는데 이게 좀 약간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뭐 다른 사항을 잠깐 주의사항이나 하여튼 그거 잠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몇 분들이 하셨던 MI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I택이 그 매매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혼자 아마 생각을 해보셨으면 제 기준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맞는 거고 똑같은 매매를 했어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틀리게 했으면 제 기준에서 틀린 매매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 본인이 한번 생각을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의 마지막 강력한 타점을 잡아보는 HB2 대형주에도 HB2를 적용시키는 거 이건 두 개는 사실상 그냥 스쳐가듯이 하는 거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을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좀 화가 난 쪽이 사실 있었죠. 이것 때문에 그랬죠. 이것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이거 잠깐만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고 잠깐만 넘어가면 제가 처음 출사표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클릭을 하면 당연히 다 보여요. 그리고 제가 1강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커리큘럼 설명을 다 해드렸죠. 한 25분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이거를 물어본다는 게 순간적으로 멘붕이 왔어요.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제 그래서 조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채팅창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소통이 되고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순간적으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솔직히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열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되면 이제 설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제가 진짜 실제로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껐는데 그래서 저는 도저히 왜냐면 여러분은 여기에 취미 삼아 지금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 C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제가 마이크를 껐는데 마이크 끄는 것과 텀이 조금 있대요. 0.5초 정도. 여기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죄송하게 생각해요. 죄송하게 생각하니까 좀 그래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망하면 제가 좋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하면 진짜 어려워요, 진짜로.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 이제 제가 지금 5강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이 5강 분량, 그러니까 이음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거를 저는, 자, 보세요. 자, 제가 그때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자, 양봉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두 개도 추세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양봉을 할게요. 그리고 음봉을 이제 얻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음봉의 크기에 대해서 이 음봉 두 개의 크기가 비스무리해야 좋다고 얘기를 제가 했죠. 했으면 1번 눌러보세요.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예, 그런데 보면은 이제 제가 그리고 왜냐면 이음봉을 만약에 정말로 이음봉을 찾으려고 그러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나와요. 수백 개씩 이음봉이. 그러니까 전 당연히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제가 지금 이거 상승해서 눌림 이거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 글을 보아하니 상승해서 이런 첫 번째 눌림이 아니라 이런 데 것도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게 이런 데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세요? 아, 이거 정말 화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이거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번 눌러보세요. 예,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거를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커리큘럼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했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모든 5강에서 설명했던 차트를 돌려보다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바로 제가 제 잘못이긴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거예요. 이거. 자, 이제 5강을 복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해가 분명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했을 때 다 이제 안 해야 되는 걸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서 이 파동대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얘네 둘은 윗골이 길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들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21세 이탈하기 전까지. 그 다시 한번 하고 이거는 원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10,000원, 20,000원, 어차피 10,000원. 이걸 제가 응용을 해가지고 기법 플러스 기법이 응용된 걸 말씀드렸는데 그랬는데 지금 질문을 보아하니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 일봉을 보면은 막 이런 데서 막 살짝 들어오면 이런 데서 했던 거 이런 거를 물어보세요. 이거 전혀 아니에요. 전 이건 당연히 너무너무 아니라는 걸 이거 아마 대다수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필요는 없죠. 이거를 이제 오늘 할 게 많은데 이거는 당연히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이런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러세요. 당연히 올라가고 첫 번째 들어올 때 여기 뭐 21선 이탈해서 이때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자, 저 오늘 와이프한테 저 완전 친절 모드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한테 친절해라 그랬어요. 내가 친절하게 강의하는데 네가 나한테 안 친절하면은 2판 4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아까 그분이 이건가?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어딨지? 잠시만요. 이거 MIT 어차피 지금 할 거예요. MIT 할 거니까 이것도 아닌데? 나 환장하네. 이건 당연히 아니고. 어디 갔지? 왜 이분께 없지? 75번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윗꼬리 긴 음봉 아니고 자 윗꼬리 긴 음봉 이거 제가 자 윗꼬리 긴 음봉 이거 단일 매매 얘기했어요? 안 했죠? 저 이런 매매 얘기 안 했어요. 커리큘럼도 없고도 저 이거 윗꼬리 그냥 하나로 긴 거 잘 이거는 변수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잠시 있다가 볼게요. 제가 그 지난번에 잠시만요. 제가 금방 분명히 봤는데 왜 없지? 내가 뭘 잘못 봤나? 여기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지금 저걸 먼저 할게요. 자, 그러니까 금방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MIT가 관련될 거고 비스무리 할 거고 제가 이런 거
지난 강의 하라고 했어요? 이런 거? 그럼 여쭤봅시다.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런 거. 지금 이거 이평선 안 봐도 다 꼬여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댓글 자체를 안 달았어요. 댓글 자체를 안 달았어요. 댓글 자체를. 왜냐면 9할 이상의 분들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거 펄어버스도 밀봉 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평선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이음봉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주식을 좀 하셨다고 저번에 그런 것 같은데 질문들이 좀 그래요. 계속. 이거 댓글 아예 안 달았어요. 지금.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가치가 없어서 안 달았어요. 강의를 복습을 해보시면 그냥 지금 다 9할 이상이 훨씬 아는 거면 주식을 한 지가 1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좀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혀 다른 생각하신 거예요. 복습을 안 하시거나. 자, 그리고 이제 MI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니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MI택인데요. 자, 첫 번째 안 좋은 거부터 할게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이 주식은 제일 안 좋은 거 첫 번째는요. 신규주죠. 신규주예요. 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신규주도 지금 뭐 제가 보통 1년 이내는 잘 거래 안 한다고 했어요. 그거 HB7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매매 공통사항이에요. 신규주는 어떻게 튈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놈 보세요. 지금 11월 29일에 상장이죠. 그래서 점수가 떨어져요. 두 번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점이에요. 안 좋은 점 두 번째예요. 두 개의 봉 크기가 미스무리한 게 좋은데 이게 6%가 나오죠. 얘가 3점 몇 프로까지 갔나? 3.45예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길었을 때, 이렇게 길었을 때도 3.45까지 갔어요. 좀 더 내려와야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그다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하나를 더 붙이자면 좀 아쉬워요. 가격대가 아쉬워요. 조금 더 높아야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것들은 아쉬운 점이에요. 사실 이 1번은 많이 경계를 해야 될 점이에요. 이거 신규주라고 생각을 꼭 하셨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는 빠져나갈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얘네들이 평단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계산하기도 어렵고 회사 관계자들도 있고 그런 거 다 뒤져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신규주를 꺼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이는 절대 강배팅은 절대 안 돼요. 절대란 말이 좀 그렇지만 제 기준에는 강배팅은 안 됩니다. 자, 이제 괜찮은 걸 얘기해 드릴게요. 괜찮은 건 어찌하든 간에 이 고점을 넘겼어요. 막 넘겼어. 이게 점상이든 나발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게 양봉이잖아요. 그 다음 거래량이 얼마요? 1600억? 1690억, 1700억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힘도 못 써보고 죽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하면 힘을 잘 못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렇게 하고 최근에 힘 못 쓴 종목 아시는 분 한번 빨리 눌러보세요. 점상 다음에 쫙 올렸는데 힘을 잘 못 써. 삐리삐리. 그렇지. 공부를 하세요. 용평 리조트 맞아요. 요즘 삐리삐리 하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 운봉은 맞고 실제로 이게 신규주가 아니라면 이게 운봉 쭉 내려오면 배팅이 당연히 맞아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분봉을 잠깐 볼게요. 자, 분봉을 보면 어제 이놈이 쭉 맞고 죽었어. 중간에 반동도 없어. 이거 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 사람들 여기서 상 가가지고 쫙 멋있게 갔는데 좀 가겠지 뭐 상 좀 약하다고 막 사고 이런 놈들 뭐 힘 쫙 빠지죠. 그래, 한 번 더 내려와. 쫙.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여기 일부 조금 샀었어요. 3시 조금 샀는데 좀 있다가 갑자기 팍 들어보기 시작해요. 툭 올라가서 그냥 툭 올라가고 따라 조금 더 샀어요. 그래서 근데 이미 이 봉 자체가 그래서 이 봉 자체가 3.2%가 올라버렸어요. 3.2%가 올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샀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 운봉째 사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저는 주로 쓰는 게 한 3시 때 조금 사기도 하고 안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통 3시 20분에 사고 3시 30분에 종가에 사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 조금 샀는데 한 3%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요 이음봉을 얼마를 먹을 거냐에 대해서 그건 본인에 달려 있어요. 제가 HB7 같은 경우는 5%라고 해 주었는데 이건 전적으로 정말 본인에게 달려 있는 문제예요. 저는 통상적으로 3%? 한 5%? 이 정도 먹어요. 그냥 이걸로 더 크게 바라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꼬리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종가에 베팅하느냐? 종가에 베팅 당연히 안 해요. 왜? 우리 종가는 이음봉을 사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그런데 얘가 꼬리를 달고 올라갔어. 반등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 이걸 왜 사요? 이거 당연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음봉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미 산물량은 만약 있어요. 내가 산물량이 있어버려. 1000만 원이 있어. 그럼 당연히 한 3% 올라가면 일부 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에서 어저께 한 3%인가 또 얼마 올랐죠? 시간에서. 그럼 팔면은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 음봉이 있고 이 음봉이 꼬리가 길게 달리는데 종가를 베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 기준에서는 안 해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으면 안 해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으나.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분이 이걸 자기가 계속 연구를 했어. 그때 어떤 위치에서 이런 게 하는 게 만약에 괜찮은 게 나와. 그럼 베팅을 해. 틀린 매매가 아니에요. 틀린 매매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물론 위험한 건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아는데 틀린 매매라고 하면 자기 사고가 경직이 돼요. 다만 지금 현재는 아직 배우고 있는 와중이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전혀 못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우선 가르쳐 준 거를 가지고 찾으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음봉 다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되고 하루에 이음봉 나오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개도 넘어요. 수백 개도.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해서 첫 파동. 이거는 저는 아주 상식 중에 상식. 그냥 너무 상식적인 거라. 그리고 제가 그림을 계속 그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전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강의 다시 들어보려고 하듯이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냥 아주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MI텍은 그래서 이 꼬리에서 어제 종가에 사는 거는 저는 제 기준 이음봉에서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어제 저는 그러니까 이때 좀 산 거는 요때 좀 산 거는 아직 하락 포인트가 작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산 거는 시간대가 되니까 그냥 산 거예요. 이 정도 사면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어렵나요? 말들이 없으세요? 어렵지 않죠? 예, 이거를 여러분이 마침 강의를 하고 다음날 이런 종목이 나와서 이제 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해됐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봉은 당연히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역시 숨만 쉬었더니 20분이 흘렀어요. 시간은 잘 가요. 학교 다닐 때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시간은 그냥 번개처럼 갑니다. 번개같이. 자, 오늘 부드럽죠? 아주 부드럽죠? 이제 부드러운 강사라고 써주세요. 후기에. 부드러운 강사라고. 예. 예. 자, 한 가지만 제가 주의점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오늘 바깥에 있었는데요. 식사를 바깥에서 하려고 좀 있었어요. 식사를. 그런데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카페에서 조금 뭐가 좀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 캡처도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께 약간 좀 있나봐요. 이제 이게 후기가 올라왔는데 아까 후기가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DP시겠죠? 안 봐도 뻔하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비비 타점이다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이제 그러하니 좀 이따가 이제 다른 분들끼리 이렇게 막 글들이 달리기 시작하죠. 뭐 다 보여주신 거 아닌가요? 땡큐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거를 본다고 이음봉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막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게 과연 뭐 그렇게까지 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수강생들 입장에서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수강생 입장에서 보신 분들은 약간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시고 쓰시는 분들은 그쵸 쓰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좀 줄여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HB7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3강을 딱 하고 4강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께 4강을 제가 안 해줬어. 3강까지만 딱 했어. 그러면 박살나요. 제가 장담하는데 박살난다고. 박살나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막 하락하면 진짜 막 HB7 꽤 나와요. 진짜. 그럼 막 우리가 막 10,000원 이렇게 딱 보면 올리면 사람들이 저거 10,000원에서 사는 값다라는 건 충분히 눈치가 조금만 있어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막 들어가 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설득시키는데 이 3, 4강 동안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갖다 과연 강베팅을 할 수 있을까요? 강베팅 잘못하면 죽어요. 이 사람들. 제가 봐서 100% 죽어요. 이것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이 사람들 그 14,000원짜리 정도 잘 모르면 14,000원, 15,000원짜리도 높잖아요. 이런 거 내려온 거 봐요. 하나 그다
버린다고 그냥 완전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아, 쭈비 아빠님이 제가 저거 못 봤어요. 제가 지금. 그리고 왜 쭈비 아빠님이 나오라고 그래요? 주찬 듀아트님이 나와서 맞다리 맞던 거 해야지. 나 아까 분명 얘기했는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아니, 뭘, 본인이 저걸 해야지, 지금. 자, 강의에 들어갑시다. 오늘, 잠시만요, 물 한 모금. 내가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내가 보여주겠어. 오늘 한번. 오늘 절대 화 안 내요. 오늘 뭐라고 하면 저기 지금 옆에 그 관계자님한테 강퇴시키라고 할 거예요. 저 절대 오늘 화 안 내요. 뭐 화를 내. 강퇴시키면 되지. 안 그래요? 아, 그쵸. 분위기 좋아요. 근데 참, 분위기 좋아서 수강 진도 못 나가면 그냥 끌 거예요. 그건 아세요. 아시겠죠? 뭐 차트가 20몇 개 됩니다. 분위기 좋아하면 진행 못하면 이제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알아요. 긴장감 떨어져요? 아. 자, 주도주 마지막 타점 HB2.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이제 부드러운 타임은 끝났어요. 이제 필요 없어. 그까짓 거 OTP 카드 만들면 돼. 어쩔 거야 지가. 참나 어이없어 진짜. 자,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왜냐? 전 이 사무실 건물 1, 2, 3천 통째로 다 쓰고 있어요. 어쩔 거야 나. 가끔 싸우면 집에 안 들어가요 그냥. 나 여기서 있을 건데 지금. 저 1, 2, 3천 이거 통째로 다 쓰고 있다. 건물 하나를 그냥. 귀찮아서 다 내보냈어요 그냥. 집에 안 가도 돼. 필요 없어 그냥. 강의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냥 해야지 이제. 자, LCB2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이제 스탑. 여러분께 LCB7을 했을 때 처음에 그랬어요. 시간과 돈과 마지막 하나 파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파동을 신경을 좀 안 썼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돈이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어차피 모든 주식 매매는 이 세 가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주도주에서 지금 주도주의 마지막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건 파동이 제일 중요하다. 이때 HB7을 설명할 때 파동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파동이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보지 마라. 특별하게 막 무슨 엘리어트 파동서부터 5만 가지 많잖아요. 제가 파동 연구 진짜 오래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는 파동 이론도 별별 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것도 막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파동은 제가 말했죠. 결국에 우리는 떨어질 때 할 거니까 올라갈 때 뭐 하실 거예요? 자, 구간 반등이 있는 걸 한다. 왜? 롤링 애들도 여기서 올려서 여기서 공방을 시키면서 애들한테 물량을 넘겨요. 그래서 이 반등파가 있어야, 이 반등파가 실제적으로 있어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 종목이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쫄쫄이를 안 좋다는 이유는 이 반등파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찌금 반등을 못하고 왜냐면 우리 일반 사람도 뭔가 이렇게 찌금 하면 주식을 좀 한 사람들은 이거 뭔가 문제는 안 해요. 들어가지도 않아. 밋밋하니까. 등락이 있어야지 데이트들이나 막 단타들이 막 끼어들지. 이런 걸 누가 들어가요? 이런 걸 안 들어가요. 애들이 와서 이쪽에서 회전이 얼마나 적은 금액으로 회전을 많이 시켜서 물량을 많이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롤링팀도 급수가 엄청 달라져요. 비싼 놈들이 있고 삐리한 놈들이 있어요. 이 금액을 들으시면 상상을 초월해요. 이거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뿅뿅뿅. 이 반등을 보는 거예요. 이 반등에서 어떠한 것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부터 이건 제 기준이에요. 또 자꾸 저한테 막 다른 걸 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이 선이 5일선이에요. 이게 5일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 이평선에서 그려놓은 선이 하나 있어요. 그 선이 15일선이에요. 이건 15일도 되고요. 16일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15일이나 16일이나 뭐 가격 차이 뭐 거기서 거기에요. 자, 우리가 이 15일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시장에 많이 계세요.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꽤 좀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15일선 매매 같은 거를 하실 때 어떠한 뭐에서 2음봉이든 3음봉이든 어떤 봉의 모양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많이 계셨어요. 저는 이 봉의 음봉이 두 개니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저는 뭘 보냐면요. 제 세력 때 그때 마지노선 21선 본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시하게 보는 게 5일선이에요. 5일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는 5일선, 21선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세력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 우리가 주식을 좀 공부하면 무시해요. 야, 그까짓 거 5일선? 그까짓 거 21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어쨌든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체 주식 인구를 보면은 퍼센트를 보면 굉장히 낮은 퍼센트지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계속 5일선, 11선, 21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제일 페이크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강의 이거 안 듣고 또 이상한 질문하면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주도주급에서 특히나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다 올라가요. 그래서 5일선에 닿습니다. 5일선 닿아서 5일선 닿았을 때 공방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반등이 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등이 아싸리 큰 경우는 얘는 이 HB2에서는 점수가 낮은 거예요. 이거 그냥 5일선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살짝 움직이거나 하다가 5일선을 팍 이탈을 시켜버려요. 이탈을 시킵니다. 그러면 5일선 매매한 애들이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 5일선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러면 이 종목에 관심 있는 개인들은 이런 심리에 들어갑니다. 아, 역시 주도주야.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5일선에서 바로 피는 것도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5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복구를 해주면 아, 이 종목 강한데? 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5일선에서 이탈했을 때 계속 사모으는 게 좋은 거였구나. 이 종목은 강한 종목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떨어져요. 떨어져서 15일선 정도에 오면 잘 들으세요. 5일선을 이탈시키고 5일선을 회복한 다음에 그리고 15일선에 오면 사람들은 이 종목이 하락하고 이탈시켰다가 올라가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락을 하고 5일선 회복시키기 때문에 11선에서 들어가긴 애매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21선을 보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 21선에서 사야지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롤링 애들이 그 직전인 15일선에서 많이 틀어버려요. 이걸 틀어버린다고. 여기까지 잘 안 오고요. 잘 안 오고 5일선에서 돌림을 주고 이탈했다가 준 다음에 15일선까지 내려옵니다. 이 기간가치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요 기간가치 아니 말씀드릴게요. 5일 이내 5일 이내 단 저는 하루도 안 어겨요. 5일 이내 엔간한 경우 5일 이내 무조건 와야 돼. 5일 이내 안 오면 필요 없어요. 그냥 6일날 상가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당연히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3일? 좋은 거예요. 2일? 좋은 거예요. 5일선 이탈했다가 바로 하루 만에 거의 없지만 있는데 악재가 없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물론 당연히 모든 매매는 악재는 필요 없어요. 이건 악재는 이건 개쓰레기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주식시장에서 이거 악재는 뭐 자꾸 악재를 제가 여러분께 악재가 해석이 되면 매매를 된다고 한 것은 최종적인 단계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좌가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은 계좌예요. 저 만족스럽다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말 저 월차 이상 계속 안 나와요. 6개월 이상. 그러면은 악재 그냥 대응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악재가 이걸 제가 계속 하는데 이 악재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를 마세요. 차라리 그냥 누가 봐도 악재는 그냥 아예 놔버려요. 주식에서 지금 여러분 보면은 막 이윤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봤을 때 뭔가 애매해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주식은 안 하면 뭐다? 본전이 본전. 안 하면 본전. 맞잖아. 주식을 5년 동안 한 사람이 5년을 놓고 봤을 때 90%가 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주식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 해요. 본전 찾으면 나 안 할 거야. 주식 안 하면 돼요. 이걸 안 하면 돼. 애매하면 자기가 애매하다는 소리는 자기가 보세요. 애매한데 자기는 강배팅은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강배팅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 애매한데 할 게 없어서 강배팅한다? 뒤질 거예요. 그냥 뒤져야 돼 그냥 그거. 빨리 뒤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냥. 자 다시 얘기합니다.